안녕하십니까, 베스트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보내드렸던 차박스 실외의 사용 설명서를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실내에 있는 컨트롤 패널부터 시작을 해서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스마트 TV까지 상황이 선택하게 되면 스마트 TV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들 버전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잘 모르시는 것들은 돌려보기를 하시고 이용하시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처음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쪽이 보일러실. 자, 이제 컨트롤 패널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이제 냉장고, 이렇게 투도어 냉장고가 있어서 냉동실과 냉장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선실도 있고, 계란도 넣을 수 있는 거, 음료수, 여러 가지 반찬도 넣을 수 있고요. 바닥에는 전자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위쪽으로 해서 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가 전체 컨트롤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컨트롤 하는 부분이고요. 자, 메인 전원이 있고 나머지가 있죠. 사용 안 하실 때에는 모든 전기 오프. 자, 전기 오프를 하시면 실내에 있는 모든 전기는 다 꺼진 거예요. 인입전기를 넣게 되면 배터리가 있는 선택하신 분들은 배터리에 충전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배터리를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은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DC로 이제 변환이 돼서 DC 전기가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되는 겁니다. 자, 메인 전원을 켭니다. 전체 메인 전원을 켜시고, 조명 1번이 실내 등입니다. 위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실내 등이 장착이 되고,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조명 1번 자리에 SP라는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보시고, 조명 1이 실내 등, 조명 2가 이렇게 독서등, 에어컨 쪽, 그리고 TV 쪽, TV 좌우, 그리고 이쪽 주방 등까지 이렇게 네 군데에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어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켰다 켰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쪽은 끄고 싶으면 끄시고, 켜고 싶으면 켜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조명 3번이 외부 어닝 등, 바깥에서 한번 보시면 외부 어닝 등이 이렇게 이제 온오프를 해서 장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P가 있습니다. SP가 뭐냐면 후면 도어에서 사용하셨던 그 시거잭하고 USB 그쪽을 사용하실 거면 측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후면 쪽 사용하실 거면 SP를 눌러서 전원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하고 TV가 있어요. 근데 냉장고하고 TV는 AC 한전입니다. 220V이기 때문에 얘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펌프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펌프가 안 눌린 상태에서는 물이 나오질 않아요. 펌프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펌프를 눌러주시면 펌프 작동되는 소리가 이제 한번 딱 나면서 전체적으로 물을 채워줄 거예요. 호스 라인부터 시작해서 외부 샤워기, 이 싱크대 지금 여기 올라오는 이곳까지 해서 물을 전체를 채워줄 겁니다. 펌프를 누르신 다음에 물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을 사용하시고 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펌프는 사용 안 하실 때에는 그냥 꺼주셔도 돼요. 그리고 펌프 설명하는 길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겨울이나 이때 되면 동파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캠핑카들도 보면 동파에서 거의 자유롭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동식 청수통을 사용을 하고 세척도 되고 동파 방지가 된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 물을 안 쓸 때에는 끄시고 전체 다 펌프 이제 다 됐잖아요. 물 청수를 빼신 다음에 펌프를 켜놓은 상태로 작동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안 나오냐면 이렇게 쭉 하다가 딱딱딱딱딱 나오죠. 이렇게 또망또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돼도 얘를 잠그지 않아요. 보관하실 때는 얘를 열어놓습니다. 이유는 이쪽에서 물이 고여서 이쪽에 고인다든지 이쪽에 고여있는 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이 얼어서 팽창을 하면서 터져서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펌프를 작동시키고, 모든 외부 샤워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외부 샤워기를 빼시고 물 버리시면 되고, 얘도 펌프를 작동한 상태에서 퍼벅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줍니다. 한 5번 정도 반복해 주신 다음에 얘를 닫지 마시고 연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동파 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고 그냥 펌프에서 그냥 딱 끈 다음에 청수통 호스 뺀 다음에 보관을 하셨다. 그러면 청수통에서 올라오는 펌프를 통해서 펌프 지나가서 그 청수 라인 쪽이 있잖아요. 그 라인에 있던 물들이 얼면서 다 터져요.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펌프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인버터도 별도의 스위치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인버터 스위치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장착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인버터 버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팬이라고 있죠. 이 팬은 뭐냐면, 지금 이쪽이 전기암이에요. 전기암 자체가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얼마나 많이 나냐면
뭐 배터리가 정말 뜨거워서 손도 못 댈 정도로 뜨거워져요.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인버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덕트가 실내에 그 안쪽에 저 덕트를 통해서 여기로 강제로 바람을 바깥으로 이제 뿜어내는 거죠. 강제로 뿜어내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쪽으로도 강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켜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통로가 전체다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둥 사이로 전체다 그냥 뭐 순환이 되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뜻한 공기를 뭐 해놨는데 걔를 빼내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이렇게 가려진 부분들에 의해서 온도차 때문에 결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로가 있나 없나를 뭐 다 뜯어서 볼 수는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저 팬을 작동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그 부분도 결로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쇠 부분이 있잖아요. 이 쇠 부분은 바깥하고 안쪽하고 온도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결로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벽체나 이런 데는 안 생길 거예요. 버스 같은 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숨을 쉬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창문에는 생기겠죠. 당연히 창문에 생기겠지만 이런 이 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GRP와 구티 합판에 그리고 스티로폴에 다시 GRP 이렇게 해갖고 완전 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열에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로 부분은 이 쇠 부분, 그리고 잠을 주무실 때에는 히터와 바닥 난방이라든지 모든 난방을 켜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구들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온돌이나 작동시키고 나면 잠을 잘 땐 옆에 텐트가 있어요. 이렇게 텐트가 있기 때문에 바깥하고 온도하고 온도 조절이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잠을 주무시다가 답답하다 그러면 이 무시동 히터의 바람 세기를 조절해 갖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그동안 캠핑하면서 캠핑카도 마찬가지고 다 하지만 온도 조절이 가장 좋은 건 창문을 열어서 어느 정도 열어서 환기를 시켜가면서 온도 조절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그렇게 뭐 잠을 자거나 해서 뭐 건조한 것도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정말 편하게 잠도 잘 잤던 것 같습니다. 쾌적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를 작동해 볼게요. 무시동 히터는 지금 12V로 작동이 되고요. 네모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온이 들어와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지금 26도가 돼 있죠. 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왼쪽 버튼, 네모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레벨, 이거 바람 세게 조절하는 거고, 다시 한번 자 쭉 눌러주시면 온도가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온도를 36도까지 올려줍니다. 이게 36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떨어지니까 잘 보세요. 36으로 세팅을 하시고 바람은 10단으로 놓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을 좀 열어서 온도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닥 온도는 이 상태로 켜놓게 되면 바닥 온돌이 작동을 안 해요. 이 하이보일러라고 써있는 이 스피드 컨트롤 얘를 조절을 해서 켜서 바닥 보일러 그 부동액 자체를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스피드를 약하게부터 끝까지 있는데 순환은 그냥 빠르게 순환 시켜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순환 시켜주시고, 지금 이쪽 보일러실을 보시면 이렇게 보조 물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지도 있어요. 이쪽에 게이지가 이렇게 작동이 돼 있어서 부동액을 넣으시는데 얼마만큼 넣으시냐면 이 선이 보일 정도, 이 정도까지만 채워주시면 돼요. 보일러 펌프를 순환시키신 다음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넣으시면 되는데, 부동액 부족하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펌프 소리가 나요. 꾸룩꾸룩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열어서 저희들이 권장해드리는 친환경 보일러 있죠? 그 부동액 그걸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다 막 자동차 부동액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 저희는 그거에 아닌 친환경 인체에 무해한 그 부동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뜨거운 물이 끓어서 역류하는 게 있으면 대기 방출이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래서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행할 때 열리니까 이 부분은 얘를 닫아서 사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키시면 되고, 그리고 작동이 되면 딱 펌프 소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무시동 펌프가 탁탁탁탁 하는 소리는 독일산을 쓰던 에버스를 쓰던 뭐를 쓰던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펌프에서는 소리가 나고, 지금 저희가 적용해드린 모델은 저소음 펌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일러 쓰시면 되고, 끄실 때는 네모난 거 있죠? 이 버튼을 그냥 네모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거 오프라고 뜹니다. 이쪽이 오프. 그러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좀 있다가 꺼지는데 자동으로 꺼질 거예요. 무시동이 작동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전기를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 무시동 히터가 고장이 납니다. 왜? 강제로 막 한참 돌아가는 거를 순간적으로 전원을 꺼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오프를 눌러버리면 얘가 서서히 꺼요. 서서히 지가 뭐 안에 가지고 있던 나무 잔유 그 연료도 다 태워가면서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가 꺼지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이 오프 버튼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꺼지는 걸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꼭 그렇게 사용하세요. 추천이 아니라 꼭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뭐 혹시라도 뭐 강제로 껐으면 그거를 반복해서는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이쪽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이제 다 보시면은 아, 이건 에어컨이구나, 그냥 에어컨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에어컨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게 있죠. 이쪽에 한번 보시면 냉방은 기본이고요, 제습도 되고 송풍도 돼요. 송풍이 된다는 거는 서큘레이터 역할을 해서 공기 순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제습이라는 거는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좀 눅눅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습 버튼, 그 제습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모컨도 있고 리모컨도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모컨을 안 사용하지 않고도 이게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버튼을 눌러서 온도 맞추시고, 온도는 에어컨을 사용하실 거면 가장 낮게 사용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 조절도 가능합니다. 좌우도 되고 상하도 되니까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바람 속도는 약이 있고 강이 있어요. 눌러서 강, 약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그리고 외부로 그 더운 바람이 나가면서 실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에어컨 원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바깥에서 어떤 장치를 덕트를 열어준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에어컨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작동 버튼 눌러서 온도 맞춰서 바람, 강, 약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타이머 작동해서 뭐 몇 시간 있다가 뭐 혼자 꺼질 수 있게 타이머 쓰셔도 되고, 모드 버튼을 눌러서 뭐 습한 날에는 제습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 히터나 이런 거 사용하셨을 때에는 그냥 송풍으로 해서 약으로 놓으시고요, 바람은 약간 위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뭐 간단히 선풍기 바람 돌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위에 더운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하나 말씀드릴게. 에어컨을 사용하셨잖아요. 모드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셨으면 에어컨을 끄기 전에, 자동차도 그렇고 요즘 뭐 집에 있는 가정용 에어컨 그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자동차 시동 꺼지면 자동 꺼지는 거니까. 자, 보시면 냉방 기능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시다가 끄기 전에 송풍으로 놓고 한 10분 돌려주세요. 그러면 안에 있던 냉기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말려서 에어컨에서 생길 수 있는 곰팡이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써도 쾌적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끌 때마다 지켜주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쓰시고 나면 끄시고 보관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 부분은 위에는 냉동실입니다. 냉동실이고 밑에는 냉장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온도 조절하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조절을 해서 쓰시면 돼요. 가정에서 만약에 인입전기를 넣고 쓰시는 분들은, 캠핑장이나 다니실 분들은 그냥 칠로 놓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관하실 때에는 그냥 끄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조심하실 게, 냉동실에는 이 얼음이라고 그러나요? 왜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가 생겨요. 여기에 뭐 얼음 같은 게 쓰다 보면. 그러면 전기를 빼서 그냥 꺼버리면 얘가 나중에 물이 돼서 녹아서 흘러 내려오든지, 안 내려왔으면 여기서 물이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보관하실 때에는 얼음이 없이 다 이렇게 껐을 때 녹았잖아요. 그러시면 여기를 행주나 이런 걸로 수건 같은 걸로 닦아서 열어서 보관을 하세요. 그렇지 않고 자꾸 닫아놓으면, 저희 캠핑카 렌트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음식 냄새라든가 이게 되게 심해요. 그러면 냉장고 한번 열 때마다 냄새 제거제를 넣는다고 해도 좀 역하거나 그런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음식 넣고 원하는 거 지금 뭐 시간 뭐 데워서 음식 맛있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는 전자레인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잠을 주무실 때는 뭐 무시동 히터가, 저희가 보일러실은 완전 밀폐예요. 절대로 바깥에 있는 뭐 배기가스라든가 뭐 일산화탄소 이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놨고, 자,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정말 이렇게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안전하게 캠핑 하시기 위해서는 1차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경보기도 달고 전부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안전불감증 없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파란불이 들어온다는 건 작동 중입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소리가 엄청나게 크죠? 이 소리 듣고 뭐 소주 한 2병 먹어도 이거 일어나야 돼요. 못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건전지는 계절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계절에 한 번씩 바꿔주시고, 2년을 사용하시고 2년차가 되셨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분들 저희가 뭐 챙길 수 있으면 챙겨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2년을 사용하셨으면 이걸 교환하셔야 돼요. 저희가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면 그때 얘를 교환해 주셔야 돼요. 얘도 건전지가 그런 게 아니라 기계 자체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출고하고 2년, 2번 겨울 나시면 한 번 교환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거죠. 안에서 조리를 하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 하셔도 돼요. 안전한
뭐 일산탄소 경보기도 있고 수전도 있고 다 있고, 여기 보시면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용 소화기예요. 휴대용 소화기 자체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 보시면 이 클립이 있어요. 이거를 풀는 다음에 옆으로 제낀 다음에 얘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누르면 안 돼요. 얘가 안전장치예요. 소화기도 뭐 안전 핀 있잖아요. 그 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제낀 다음에 얘를 눌러서 화기가 있는 쪽에 대고 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소화기 뒤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충분히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아빠만 볼 게 아니라 아빠도 보고 엄마도 보고 아이들도 한 번쯤 볼 수 있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쪽 부분은 그겁니다. 그냥 양념통이라든지 여기다가 보관해서 뭐 쓸 수 있는 것들 꽂아서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뭐 수납함인데, 저도 이거를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1호차 그 차박스 테스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사용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그냥 라면 같은 거, 식자재 여기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핸드폰 말고도 뭐 2개 다 해야 돼요. 저는 핸드폰도 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스마트 TV를 이쪽에 달아놨습니다. 지금 구들 버전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스마트 TV를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핸드폰에 핫스팟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 TV가 뭐냐면,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이 TV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뭐 왓챠라든지 영화라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핸드폰대로 사용하시는 거고,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 갤럭시 기준입니다. 아이폰 하시는 분들은 뭐 워낙에 잘 하시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위로 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왼쪽으로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모바일 핫스팟을 켜주세요. 이렇게 딱 켜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눌러줍니다. 설정이 뭐냐면, 이 톱니바퀴거든요. 톱니바퀴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러면 뭐를 하냐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고 있죠. 여기서 OK 눌러주시고 여러 가지가 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용하시는 핸드폰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갤럭시 Z 폴드 486 B7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되죠. 이 모델을 가지고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설정해 놓으신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 끝번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대부분이 아마 핸드폰 비밀번호나 핸드폰 뭐 비밀번호 보기를 들어가시면 그쪽에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쪽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핫스팟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핫스팟 길게 눌러보면 비밀번호가 여기 뜨죠. 이게 비밀번호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핫스팟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계세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떠요.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눌러서 V자에다 대고 눌러주시면 Z 폴드 제 핸드폰하고 지금 연결 중이죠. 자,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하신 걸로 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채널 있죠. 유튜브를 눌러주세요. 그냥 그러시면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지죠. 이 상태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뭐 프리미엄 비디오, 뭐 구글 플레이 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뭐 넷플릭스 보시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에 그동안 사용하시던 로그인을 선택을 해 놓으시면 그걸로 자동 연결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가 보던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동으로 계속 해갖고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계속 띄워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TV까지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캠핑 끝났거나 그렇게 되면 핫스팟을 꺼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핫스팟을 잘 쓰다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냐면,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하고 별개로 이걸 볼 수 있는 뭐 데이터가 별개가 존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다 소진이 되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용어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연결이 안 되면 아내분이나 다른 사람 제3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연결을 해보시면 분명히 연결이 돼서 정상적인 시청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쪽은 한전 콘센트가 여기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쪽 컨트롤, 이쪽에도 한선 2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깜찍하게 숨어 있죠. USB 2개의 포트가 있고, 밑에는 시거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놓고 시거잭을 이용한 선풍기들이나 USB를 이용한 선풍기들이 있을 거예요. 에어컨 켜시고 이 위에서 그 선풍기 작동하시면 시원함이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이쪽에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컨트롤 패널, 배터리 있으신 분들, 이거는 지금 100A 세팅이 되어 있는 거, 100A가 100%. 지금 전기를 이 상태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상태로 쓰게 되면 22시간 46분 이게 나오죠.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고 반경이 돼. 아, 이렇게 갖고 이 전기를 얼마 정도가 쓸 수 있다. 여기서 뭘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원을 끄게 되죠. 그러면 다시 시간이 늘어나고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라고
띄워주는 거니까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저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저희가 저전압 세팅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TV 쓰시는 분들은 TV 이렇게 있잖아요. 전기 코드가 더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TV 뒤쪽을 보시면 콘센트가 숨어 있어요. 그 뒤쪽에, 안쪽에 그쪽을 이용해서 니드선을 쓰셔도 되고, 차라리 뭐 안 쓰는 핸드폰 선이라든지 있으면 꽂아서 그냥 보관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TV를 선택 안 하신 분들은 여기가 옷장이에요. 그냥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옷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옷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다 됐고, 이번엔 테이블을 접어서 침대를 사용하시는데 테이블을 내린 다음에 놓는 순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테이블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테이블 버전을 내려서 침실로 바꾸는 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소파를 놓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처음 테이블을 당겨서 이쪽을 누르면 얘가 올라와요. 당겨서 내려줍니다. 여기까지 높이 맞춰서 키 낮게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옆에도 마찬가지 가운데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얘를 놓고, 이 바닥에 있는 걸 가운데로 몰아주는 이유가 이 뒤에 하판이 있어요. 하판, 그죠? 얘를 꺾이지가 않아요. 하판이 있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불이 있으면 이불 같은 거 간단하게 깔고 잠을 주무시면 되고, 키 크시잖아요. 키 크신 분들은 잠을 잘 때 이쪽 맨 안쪽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확장판이 있습니다. 확장 시키시고, 그 다음에 판을 놓고 머리를 대고 잠을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강해서 하판 놓고 다 해갖고 이제 넘어지지 않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 내려가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를 막 굳이 밟고 일어서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 뭐 판이 있으니까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쪽 밟거나 그러지 말아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복하실 때에는 이거는 안쪽에다 놓고 등받이는 세우고 이렇게 넣어서 다시 맞춰주고, 등받이 세워서 판 넣고 등받이 이렇게 맞춰서 까치발 이렇게 접어주시고, 테이블은 다시 올려서 원하는 높이 맞추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제가 사용하는 모델이라서 좀 크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작아졌어요. 스테이지 작아지고 좀 전체적인 수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이 좀 틀린 감이 있는데 사이즈를 줄였어요. 왜 줄였냐면 좀 안전하기 위해서, 너무 크다 보니까 끄떡거리는 게 심해서 사이즈를 10cm 정도 줄여서 지금은 출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차박스 실내 사용편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사용하시면서 실외, 실내 뭐 기능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대감기를 해서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링크 같은 것도 뭐 한 번에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뭐 나만의 카카오톡이나 이쪽에 넣어놨다가 그쪽에서 눌러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스트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